2025년 봄 서울 한복판. 따뜻한 햇살이 도심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나서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윤다혜는 23살. 오늘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발, 정말 제발 이번엔 붙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계단을 올라오던 바로 그 순간 다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의 손목시계는 오전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고작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윤다혜의 집은 조용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구로구의 작은 빌라 2층. 벽지 모서리가 들뜨고 바닥 장판이 여기저기 해진 이 집에서 윤 씨 가족은 15년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아, 일어나야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어머니 최명숙이 다혜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59살인 명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쌀을 씻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에는 모든 어머니들의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일어날게요. 다혜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입을 정장은 작년 연말 세일 때 할인 매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10만 원짜리였지만 어머니가 밤늦게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준 덕분에 그럭저럭 깔끔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작은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명숙은 딸을 바라보며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다혜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안방에서 연신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 윤기철은 58살로 한때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작업 중 무거운 기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한 후 무릎 관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는 걱정 마. 오늘 면접 잘 보고 올 테니까. 기철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깊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방에서 고등학생 윤지환이 나왔습니다. 17살인 지환은 학교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나,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고마워, 지환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지환은 누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환아, 너 정도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하지만 입시 준비를 위해서는 학원비가 월 5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지환이 학교에 간 후 명숙은 다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명숙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아파. 엄마, 그럼 병원에 가보셨어요? 응, 며칠 전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다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 나온대. 명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59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취업하면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면접이 더욱 중요한 거야. 우리 딸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아침 8시 40분, 다혜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갑에는 2만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교통비와 점심값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다혜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꼭 붙게 해주세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합니다. 지하철 안은 아침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혜는 구석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십 번 고쳐 쓴 것이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윤다혜입니다. 지원 동기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직장인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혜의 귀에 들렸습니다. 올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혜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역을 나와 회사 방향으로 걸어가던 다혜. 따뜻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오늘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준비도 충분히 했고 오늘은 꼭 성공할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으악 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어보니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인도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쁜 듯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다혜가 급히 달려가서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급하게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35분. 면접까지 25분 남았습니다. 이분을 도와주면 분명히 면접에 늦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혜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더 중요해.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니? 이분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이 피해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119에 신고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자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마저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다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면접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다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응급환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다혜는 쓰러진 남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택시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자의 온몸은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다혜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계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시다니. 남자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 앞좌석의 미터기가 무정하게 숫자를 올려갔습니다. 3,000원, 5,000원, 8,000원, 1만원. 다혜는 가방 속 지갑을 만져보며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25,000원이 전부인데 병원까지 가는 택시비와 다시 면접장까지 돌아가는 비용을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팠습니다. 10분 후 택시는 광명의료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2,000원입니다. 다혜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기사가 3,000원을 거슬러 주었지만 다혜의 지갑에 남은 돈은 이제 8,000원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여러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환자분이세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다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도와드린 거예요. 간호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요. 남자가 힘겹게 정장 내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분 세림그룹 회장님이시네요.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림그룹이요? 그 큰 회사 말인가요? 맞아요. 장우현 회장님이세요. 다혜는 깜짝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니.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분을 직접 만나다니. 의료진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심전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혈압도 재고 응급 혈액 검사도 준비하세요. 다혜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5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이미 5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다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면접 담당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종합상사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0시에 면접 약속이 있는 윤다혜라고 합니다. 아, 윤다혜 씨. 면접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길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면접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다혜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담당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개인 사정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뚜뚜뚜. 전화가 무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다혜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면접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잠시 후 장우현 회장이 각종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색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신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고 하시네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괜찮으시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다혜가 일어서려고 하자 장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꼭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혜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병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장 회장이 발견했습니다. 다혜가 병원으로 오면서 가방에서 떨어뜨린 이력서였습니다. 장 회장은 이력서를 주워들고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윤다혜, 23살. 이력서에는 다혜의 모든 개인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다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고작 8,000원. 집까지 가는 지하철비 2,000원을 빼면 겨우 6,000원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지하철을 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마저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까지 걸어서 2시간은 걸릴 텐데 다혜는 한숨을 쉬며 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다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왜 나서서 도왔을까? 그분은 큰 회사 회장님이니까 분명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그분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 생명을 구한 게 더 중요하지. 다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2시간 후 다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딸아, 벌써 왔네? 면접 어땠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명숙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다혜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엄마, 저 면접을 못 봤어요. 뭐?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명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혜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분을 도와준 것, 병원에 데려다 준 것, 그래서 면접에 늦게 된 것까지. 명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화났어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나긴,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명숙이 다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딸이. 하지만 마음이 아프긴 하구나. 몇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면접인데. 명숙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할 것 없어.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야. 하지만 다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심각한 취업난에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지환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생명을 구한 게 더 중요하지. 우리 딸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아버지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다른 회사도 많잖아. 누나만큼 착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지환이 누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혜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당장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요? 게다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다혜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세림그룹 비서실의 김철수라고 합니다. 다혜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왜요? 다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림그룹 회장이 자신을 만나겠다니. 오늘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다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만 하고 끝날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세림그룹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김철수가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다혜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세림그룹 회장이 자신을 직접 만나겠다니 과연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다혜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면접용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신발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딸아, 오늘은 또 어디 가니? 아침을 준비하던 명숙이 물었습니다. 어제 도와드린 그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 인사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회사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다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다혜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세림그룹 본사는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3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선이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유리로 덮인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로비로 들어가니 높은 천장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요? 어디 찾으세요? 경비원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세림그룹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윤다혜라고 합니다. 경비원이 전화로 확인한 후 방문증을 내주었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다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일자리를 제안해 주실까? 아니면 그냥 감사 인사만 하고 끝날까? 30층에 도착하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다혜 씨시죠? 저는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어제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의 인상은 생각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김철수가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는 회사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이 회장실입니다. 김철수가 무거운 나무 문을 똑똑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엄청나게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고급스러운 소파 세트, 그리고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대형 창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우현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다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완전히 괜찮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장 회장이 다혜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혜가 사양했지만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우리 회사 최고급 원두로 준비해 주세요. 잠시 후 향긋한 커피 향이 나는 고급스러운 커피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걸 주워서 읽어봤습니다. 장 회장이 다혜의 이력서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걸 주우셨군요. 떨어뜨린 줄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면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혜는 솔직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네, 한국 종합상사 면접이었는데 회장님을 도와드리느라 늦어서 결국 못 보게 됐어요. 그렇군요. 저 때문에 소중한 취업 기회를 놓치신 거네요. 장 회장의 표정이 미안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장 회장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림그룹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다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요? 네. 마침 저희 인사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저희가 정말 원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면접도 안 받았는데 면접은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어제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말입니다. 장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품은 평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큰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위험에 처한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다혜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급여 조건은 한국 종합상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 각종 복리후생, 그리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다혜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죠. 김철수 비서실장이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김철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고용계약서와 회사 안내 자료입니다.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서명해서 월요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이런 큰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전혀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선배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줄 거고 회사에서도 체계적인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 회장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다혜가 일어서려고 하자 장 회장이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택시비며 병원에서 쓰신 돈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쓰신 돈인데 당연히 제가 드려야죠. 정말 괜찮다니까요. 다혜가 계속 사양하자 장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첫 월급이 나올 때까지의 생활비로 생각하세요. 새로 직장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많을 테고요. 정말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정 안 받으시겠다면 일자리 제한도 취소해야겠네요. 장 회장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혜는 결국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림그룹 본사를 나서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다혜는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지환아,
모두 나와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명숙이 놀라서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엄마, 저 취업됐어요. 정말? 네. 세림그룹이라는 정말 큰 회사에 취업됐어요. 아버지와 지환도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세림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이니?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월급도 250만 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니? 어머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다혜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정말 드디어, 명숙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정말 축하해. 대박이다. 지환도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엄마 수술도 바로 할 수 있고, 지환이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아빠 치료비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다혜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니? 회장님이 주신 생활비예요. 첫 월급 나올 때까지 쓰라고 하시면서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깊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복받을 일 하셨나 보다. 어제 그분을 도와준 게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다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다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어머니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장우연 회장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다혜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다혜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출근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딸아, 아침 먹고 가야지. 명숙이 평소보다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인데 든든하게 먹어야 해. 고마워요, 엄마.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큰 회사 직장인이 되다니. 아버지와 지환도 일찍 일어나 다혜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누나, 첫날부터 너무 긴장하지 마. 응, 고마워. 다혜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세림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니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 사람들 중 하나구나. 다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로비에서 신입사원 교육 안내를 받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다혜 씨 맞으시죠? 저는 인사팀 박수진 대리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박 대리가 다혜를 교육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육장에는 다혜를 포함해서 10명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민수입니다. 저는 연세대 경제학과 이지영입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다혜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사립대 출신 윤다혜입니다. 다혜가 소개하자 몇 사람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경로로 들어오신 건가요? 김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일반 채용이에요. 다혜는 장 회장과의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다혜는 마케팅팀에 배정되었습니다. 팀장은 강민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최유리 선배가 업무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신입사원이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강 팀장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혜 씨, 이 자료 정리 좀 해주세요.
최유리가 계속해서 단순한 업무만 시켰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혜만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다른 업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기본부터 천천히 익히세요. 최유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동료들은 다혜만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다혜는 어떻게 들어온 거래? 뭔가 특별한 루트가 있는 것 같던데. 다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팀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다혜 씨는 자료조사 업무를 맡아주세요. 강 팀장이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저도 더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천천히 배워가세요. 최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시장 분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의 타겟 고객층을 다시 분석해 봤는데요. 다혜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분석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다혜의 분석은 매우 논리적이고 참신했습니다. 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강 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객 설문조사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기존과는 다른 패턴이 보였어요. 다혜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최유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팀원들은 다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발견했어? 한지수 선배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정말 인정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혜의 능력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꼼꼼한 분석 능력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혜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강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한 달 후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박상무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타겟 고객 분석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누가 담당했나요? 강 팀장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윤다혜 사원이 담당했습니다. 오, 신입사원이 이런 분석을 했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임원들이 다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려요. 다혜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혜야, 정말 대단해. 임원들이 다 칭찬하던데? 한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겸손하긴. 이제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된 거야. 다른 동료들도 다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왔나 싶었는데 정말 실력이 있었네요. 역시 회사에서 뽑을 만했구나. 하지만 최유리만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번 잘했다고 해서 우쭐해지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다혜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딸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명숙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 그럼 다행이고. 누나, 진짜 대단해. 벌써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다니. 지환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이후 다혜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혜 씨, 본부장님이 부르세요. 강 팀장이 다혜를 불렀습니다. 저를요? 왜요? 글쎄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다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케팅 본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본부장은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김 본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게 어때요? 해외 진출이요? 다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의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사원인데 실력만 있으면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능력을 보고 싶어졌어요. 김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해외 업무는 국내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해외 사업팀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다혜는 꿈만 같았습니다. 입사 2달 만에 이렇게 큰 기회를 얻다니. 마케팅팀으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복잡했습니다. 다혜야,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한지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해외 사업팀으로 발령 났어요. 뭐? 정말? 팀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해외 사업팀이면 엄청난 승진인데 신입사원이 바로 그런 팀에 들어간다고? 최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다혜는 이미 새로운 도전에 마음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팀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이민중 과장이 다혜를 맞았습니다. 새로 오신 윤다의 사원이군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시장 분석이 주 업무가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혜는 베트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문화, 경제 상황,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베트남어도 배워야겠어요. 이 과장이 놀랐습니다. 벌써 베트남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현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다혜는 매일 밤늦게까지 베트남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신짜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베트남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혜가 준비한 베트남 시장 분석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현지 소비자 설문조사까지 직접 진행했다고요? 네, 온라인으로 베트남 현지 분들과 인터뷰했어요. 베트남어로요? 아니요, 영어로요. 하지만 기본적인 베트남어 인사는 배워서 했어요. 다혜의 노력에 모든 팀원들이 놀랐습니다. 3개월 후 다혜에게 생애 첫 해외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 과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정말요? 저를 보내주신다고요? 네, 당신이 준비한 자료가 너무 좋아서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딸아, 조심히 다녀와. 낯선 나라에서 혼자 괜찮겠니? 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회사 선배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이니까 조심해야 해.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뜨거운 날씨, 낯선 언어,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 와, 정말 다르네요. 다혜가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만난 곳은 알람마트라는 대형 유통업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세림그룹에서 왔습니다. 이 과장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알람마트판 민한 부의장입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베트남어로 인사했습니다. 신짜오, 또 타한 안두밥.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판 민한 부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베트남어를 하시네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분은 처음 봐요. 분위기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다혜가 미리 준비한 자료는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직접 번역하셨나요? 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정말 성의가 느껴집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에서 다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지 업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생생한 시장 정보도 많이 수집했습니다.
다혜 씨 덕분에 이번 출장이 대성공이었어요. 이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혜는 상세한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보고서네요. 김 본부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임원 보고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윤다혜 사원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맡아주세요. 다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다니.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면서 다혜는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민준 과장, 조영수 대리, 그리고 새로 온 김하늘 사원까지 4명의 팀이었습니다. 다혜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김하늘은 다혜보다 1살 어린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선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언니라고 해. 다혜는 자신이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후배를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혜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유통망 구축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어떡하죠?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김하늘이 걱정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혜는 즉시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나 협상한 결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다혜 씨네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니. 이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1년 후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120% 달성했고 현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장 회장이 직접 축하해 주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 진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혜는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요즘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네, 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혜는 후배들을 챙기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다니.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빠. 겸손하기까지 하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어머니의 무릎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환이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어. 지환이 누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힘낼 수 있었어. 2년이 지난 현재 다혜는 세림그룹의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혜는 장우현 회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장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당신의 노력과 실력 때문이에요. 다혜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날 아침 길에서 쓰러진 장 회장을 도와준 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후에 보여준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는구나. 다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회사에서 다혜는 후배들을 아끼고 돌보는 선배로 유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가 있으면 언제나 먼저 도와줍니다. 다혜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많은 후배들이 다혜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환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누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고 싶어. 응, 지환이도 분명 잘할 거야. 그리고 가끔씩 다혜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날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작은 친절이 때로는 인생을 바꿉니다. 선한 선택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선택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세상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선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도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혜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